이 예비순환은 우리 전체 이 커리큘럼상 기본서 중심의 강의라고 생각하시고, 제가 예비순환 목적은 요 기본서를 나중에 혼자서 볼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예비라는 단어는 사실 형법에도 등장하는 용어예요. 그래서 원래 그 범죄를 시작하기 전을 우리가 예비라고 하는데, 우리 공부는 어떻게 됩니까? 이미 동차반 때 공부는 시작한 거죠.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동차 때 한번 보고 지금 한 2회독 때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만, 다시 좀 출발하는 그런 느낌으로 예비순환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는 어떤 식으로 하냐 하면은, 자, 예비순환 있고, 그 다음에 1순환 있죠. 1순환. 그리고 2순환. 3순환 이렇게 되면은, 보통 이제 예비순환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기본서 중심으로 합니다. 기본서. 그래서 우리가 처음 공부 시작하시는 분들이 제 기본서를 가지고 강의에 의존하지 않고 혼자 독학을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혼자서 읽을 수 있게끔 제가 도와드리는 게 이게 예비순환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비순환 과정을 좀 빡세게 이렇게 하고 나면 이거 나중에 저는 이렇게 진도를 쭉 나간다 하더라도 혼자서 계속 이제 기본서를 반복해서 회독수를 늘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기본서 중심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1순환 때는 이제 케이스를 많이 풉니다. 케이스를 많이 풀고 기본서를 좀 요약해서 좀 압축해서 진행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게 되고요. 그리고 2순환 때는 최신 판례 중심으로 갑니다. 판례를 좀 약간 이렇게 더 세부적으로 판결 이유를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때는 기본서를 볼 수 있는 그 시간적 여유가 안 돼요. 그래서 이때는 제가 암기장이 있거든요. 제 암기장이 요 기본서를 요약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아주 압축해 놨어요. 그래서 여기 뭐 기본서 보는 것을 좀 해독수를 좀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방도가 되기도 하고, 그런데 암기장하고 판례를 중심으로 갑니다. 3순환 때 되게 되면은, 이거 사실은 이때 시점에서는요, 새로운 걸 보면 안 되거든요. 새로운 것은 보면 안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걸 계속 반복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진행하는 과정에서 예비순환부터요, 일단 우리는 계속 그 모의고사를 시험을 계속 볼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시간은 나중에 뭐 어떤 식으로 이렇게 좀 정하기 나름인데요. 한 8시 40분부터 9시까지 이렇게 보통은 그랬었습니다. 제가 아침에 9시에 보통 강의를 합니다만 한 8시 40분부터 해가지고 한 9시까지 해서 좀 써보는 연습을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이게 예비순환 때는 문제를 알려드립니다. 문제 알려드리니까 그 알려드린 그대로 책을 보고 요약을 해서 한번 써보는 연습을 하는 거죠. 일단 이때는 제가 왜 가르쳐 드리냐 하면은 처음 공부 시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쓰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쓰는 것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일단 쓰게 만드는 게 주된 목적이거든요. 어쨌든 뭐 소설을 쓰든 뭐 목차를 안 쓰고 그냥 내용만 줄줄 쓰든 쓰게 하는 게 제 목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중요한 핵심 쟁점을 알려드리고 핵심 쟁점을 써보는 연습을 제가 하게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라는 대로 하시면 돼요. 보고 하셔도 되고, 뭐 자기가 어떻게 책을 듣고 어떻게 써보시면 되고, 써보실 때고, 자기가 여기 맞춰가지고 자기 페이스에 맞춰가지고 써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문제를 계속 드릴 겁니다. 문제 계속 드리고, 실제로 이제 강의는 한 9시 5분이나 이때에 대해서 시작을 할게요. 시작을 하면은 조금 뭐 많이 쓰고 싶은 분 같은 경우 좀 일찍 와가지고 아니면 한 25분 정도 쓰면은 웬만한 우리 그 실전에서 한 50%, 그러니까 세미 모의고사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문제를 다 알려주고 일단 쓰는 게 목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때쯤 오면은 이제 제대로 어떻게 틀을 잡아서 써야 되는 거죠. 제가 그 답안 작성 요령에 맞춰가지고 제대로 쓰는 연습을 해야 되고, 이때는 완전히 실전 모의고사 형태입니다. 그리고 원래 그 시험 우리 친 내용을 보면은요, 원래 2024년도 기출문제를 보면은 경미입찰 방해죄 이런 게 출제가 됐잖아요. 경미입찰 방해죄 2차 시험에 잘 나오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서 다뤘던 것들이에요. 최신 판례 여기 나눴던 거고, 소송사기 문제도 기본 쟁점은 이제 물론 기본서로 다 하지만 구체적인 사례는 여기서 다 다뤘던 내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점이 지금 11월 달 아닙니까? 그러면
12월 달 판례, 내년 1월 달 판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 강의를 지금 진행하지만 앞으로도 더 나오는 판례가 있단 말이죠. 올 연말에 나오는 판례들. 이런 거는 기본 강의로 다 커버를 못하니까 그때 가서 제가 더 추가적으로 보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원래 이제 이문에 보면은 친족상들의 문제 출제됐잖아요. 그거는 사실은 제가 진도 좀 빨리 나가면 오늘 첫날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건 기본 강의할 때 자세하게 다루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밑바탕이 돼야지 2번 문제 같은 걸 확실하게 쓸 수 있거든요. 이 시점에 와가지고 뭐 기본적인 내용 이야기하다 보면 이 강의 진도도 맞추지도 못하고 몇 회 되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이게 뭐 딱 판례 사실관계 자체는 최신 판례에서 나왔지만 이 예비순환 때 배운 내용으로 다 메꿔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실 때 기본을 탄탄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은 초등학교 다 배운다는 말 있잖아요. 사실 예비순환 때 했던 내용은 거의 안 벗어납니다. 이 출제된 내용들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만, 그러니까 이게 예비순환, 1순환을 잘 이렇게 탄탄하게 해놓으면은 나중에 최신 판례 같은 경우는 사실관계만 보면 돼요. 어차피 적용되는 핵심 쟁점은 기본서에 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서를 잘 숙지해 주셨다가 나중에 판례를 볼 때는 사실관계만 보고 쟁점만 딱 파악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신 판례라고 해서 뭐 새로운 걸 더 추가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공부했던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차 제가 헌법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1차 헌법 같은 거 보면은 판례가 전부 새롭잖아요. 새로운 판례 또 봐야 되고 또 봐야 되고 막 이렇게 완전히 그냥 뭐 모래사장에서 모래알 줍기식으로 이렇게 판례가 되게 되지만 이 형법은 그런 건 아니거든요. 기본서를 탄탄하게 해놓으면은 개별적인 판례를 몰라도 얼마든지 이론으로 다 메꿔갈 수도 있고 여기 예비순환을 잘 해놓으면은 나중에 판례 보기도 훨씬 수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혼자서 보시면은 좀 내용이 좀 어려운 것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총론의 기본 지식이 좀 있어야 나중에 강론도 좀 잘 쓸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교재 순서대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합니다. 일단 제가 원래 목표는 이 책, 그 예비순환 목표는 이 책을 혼자서 읽을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형법 과목의 특성상 이게 부동산 등기법처럼 말이죠. 보존 등기하고 그 다음에 이전 등기하고 이 순서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렇게 저 뒷부분에 나오는 것도 앞부분에서 같이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공부가 순차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렇게 실력이 상승되는 그런 형태의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 이렇게 강의를 듣다 보면은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뒤에 나오는 것들도 간략하게 언급은 하거든요. 자, 언급은 했을 때 좀 어렵다 하더라도 제가 뒤에 가서 합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차근차근 듣다 보면은 반복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고,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은 나중에 이제 실전 모의고사, 완전히 그냥 실전하고 똑같은 그런 형태의 문제도 좀 풀 수 있도록 이렇게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